더더더 매일매일 쏟아지는 뉴스. 자, 매일 아침 주요 뉴스 세 가지, 또 기자가 고른 뉴스까지 이슈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더 뉴스 오마이뉴스 소중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더 뉴스는 어떤 소식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오늘입니다. 오늘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법원이 지난주에 이제 전담 재판부 관련해 가지고 예규를 새로 만들겠다라는 나름의 자구책을 발표했는데 이를 이제 신뢰하지 못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고요. 네. 민주당의 이제 현재 계획대로면 오늘 이제 국회에 상정을 하고 예.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필리버스터로 대응을 할 것 네. 같은데 이제 필리버스터 대응 후 이제 다음 날,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법안이 이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대법원의 예규는 신설되더라도 사문화되는 거예요. 의미가 네. 없어지는 거죠? 저 대법원 예규는 이제 행정 규칙인 거고 예. 이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훨씬 상위 이제 법률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예규를 만들더라도 해당 법 내에서 이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대법원이 발표했던 그 예규는 어떤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그 내란 외환죄 그리고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이제 무작위로 배당한 다음에 예. 그 재판부를 이제 전담 재판부로 지정하겠다라는 것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보면은 예. 서울 고등법원에 지금 현재 14개 그 형사 재판부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16개 정도로 늘리고 그중에 2개, 3개 정도를 전담 재판부로 지정을 해서 그를 통해서 그 2개, 3개 전담 재판부를 통해서 이제 무작위 배당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예.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면 이제 서울 고등법원이 오늘 판사회의 열어가지고 이걸 논의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이제 법안을 이렇게 한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법안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법안의 기본 골자는 원래 이제 그 추천위원회라는 거를 만들겠다라는 판사 거였잖아요. 추천위원회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또 며칠 사이에 또 계속 좀 바뀌는 모습인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겠다라는 게 그렇게 설계되어 있었는데 예. 이 추천위원회를 두고 이제 위헌성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법무부 장관도 들어가는 예.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애는 추천위원회를 만들겠다 정도로 바뀌었다가 그렇죠. 의총에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어제랑 오늘 넘어오는 밤 사이에 또 조금 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내에 이제 직무규칙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전담 재판부 판사를 구성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지금 법안 새로운 또 법안에는 그렇게 담길 것으로 알려졌고 예. 어쨌든 이렇게 되면 대법원 애교와 같은 방식으로는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요. 예.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요. 네. 또 더불어민주당 내에 법사위 소속 의원들하고 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하고 또 생각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일단 이 내란 전담 재판 관련해서 제가 판단을 내리기가 사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이게 예. 기본적인 대원칙이 이제 사법권 독립이라는 대원칙이 있고, 근데 다만 이제 현재 상황이 그 12.3 비상계엄 이후에 이제 내란 관련 이 재판이 계속 지연되는 이 현실 또한 이제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래서 만든다면은 어떤 디테일을 살리고 또 어떤 디테일을 또 죽여야 될지와 관련해서 고민해야 될 게 많은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 민주당이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지도부가 중심이 돼가지고 최대한 위헌성 논란을 없애겠다라는 그 방향으로 흘러온 것은 맞아 보입니다. 근데 그런 차원이 하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다만 대법원 이제 상황을 좀 봐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현재 사법부 신뢰가 사실 많이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 어쨌든 내란 우두머리 혐의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 좀 엄중한 혐의의 재판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피고인을 한 차례 그것도 좀 되게 이례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석방을 한 사례도 있고 그 재판이 지금도 끝나지 않고 있고 또 최근에는 그 12.3 비상계엄 당시에 재판부가 그 사법부가 조금 동조한 거 아니냐, 내지는 조금 침묵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 또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민주당이 이제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일방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 그 내용에 이제 위헌성 지적이 계속 있는 것도 비판을 받아왔는데, 근데 지금 상당 부분 이제 수정안이 나온 상황에서 이렇게 신뢰를 좀 잃은 대법원이 회피할 논리가 조금은 옹색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잘 들었고요. 두 번째 더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더 뉴스는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특검에 합의를 했습니다. 어젠데요. 그래서 법안을 이제 공동 발의하기로 했고 원래는 이제 특검 추천과 관련해 가지고 양당 사이에서도 좀 이견이 있었는데 법원 행정처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했고요. 이제 민주당은 그런데 이제 수용하지 않겠다. 뭐 이런 기존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합의는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두 당의 송원석, 천하람 이 원내대표가 오찬 회동을 해서 이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어제 발표한 것에 따르면은 이게 국민의힘은 당초에 이제 통일교 특검과 그 민중기 특검의 김건희 특검팀 있잖아요. 예. 이 두 가지 쌍특검을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두 당이 그래도 조율을 해서 일단은 통일교 특검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고 예. 그 특검 추천의 경우에는 이제 개혁신당 쪽에서 그러니까 자당이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추천하거나 제3자가 추천하더라도 한번 선별하는 절차가 필요하겠다라고 이제 개혁신당 쪽에서 주장했다고 하는데 예.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이죠. 그래서 민주당이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면서 합의 끝에 제3자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가 추천하는 방식을 주장했고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민주당의 입장은요? 어제 그 박수현 대변인이 국회에서 기자간담회 열었고요. 워딩을 그대로 보면 현재까지 특검에 동의할 만한 수준의 명백함이 떨어진다. 현 단계에서 특검을 수용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제 말을 했고요. 네. 또 그 경찰의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이상 네. 수사 결과는 오랜 시간 끌 수 없을 것이다. 머지않은 시간 내에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양당의 그 특검 합의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요. 경찰 수사냐, 특검 수사냐. 어떻게 평가해요? 일단 이번 통일교 사태의 발원지라고 할 수 있는 게 네. 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거든요. 예. 이 사람이 이제 특검 수사 과정이랑 재판 과정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이렇게 이제 불거진 건데 일단 이 사람의 그 진술이 좀 오락가락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어쨌든 이제 그 지금 압수수색이나 강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예. 핵심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전재수 의원도 뭐 수사를 회피하는 모양새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은 일단 민주당의 주장도 논리는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다만 네. 지금까지 통일교 상황을 보면은 상당 부분 조금 문제적이라고 국민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예. 특히 이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예. 로비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종교라기보다는 뭐 정치 집단 아닌가, 예. 뭐 로비 집단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을 좀 피할 수 없는 모습인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의식이 국민들 사이에서 상당 부분 정책을 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쨌든 이번 건 때문에 이제 그 정교 분리 원칙이라는 게 이제 기본인데 거기에 예. 대해서 이제 공론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제대로 해결하는 방법을 정치권 특히 민주당이 좀 고민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잠시 뒤에 박지원 의원과 함께 이 내용도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더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더 뉴스는요. 김민석 국무총리의 그 5년은 너무 짧다. 예. 이 발언이 지금 논란인데요. 예. 국민의힘은 이게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지금 비판을 이어가고 어떤 있습니다. 상황에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지난주 토요일인데 예. 전남도청에서 열린 국정설명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호남에 대해서 뭐 애정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이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한 말인데 대선 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선 전에는 사람들이 5년은 너무 길다고 했는데 요새는 5년이 너무 짧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더 했으면 좋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요? 국민의힘은 뭐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최보윤 수석 대변인이 어제 논평을 내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지 불과 반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네. 총리가 직접 나서 임기 지속을 거론한 것은 예. 국무총리로서 책임과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예. 당 중진 나경원 의원의 비판은 조금 더 강합니다. 페이스북에 쓴 글인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장기 독재를 획책하려고 하는 위험천만한 간복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뭐 김석 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정치 경력이 짧은 정치인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정치인의 발언 하나 하나가 사실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는 정치인일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러한 점을 고려해 보면 본인의 뭐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예. 해당 발언 자체가 대중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그 오얏나무 아래에서 가끔 고치지 말라, 뭐 그 격언을 좀 잘 생각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예. 더군다나 이제 지난 9월에 그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 발표하면서 1호로 개헌을 꼽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대통령 4년 연임제로의 개헌을 이제 과제로 삼았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게 좀 설왕설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김인석 총리가 대정부 질문에 나와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질문을 받고 이 개헌이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4년 중임제 개헌이 뭐 이런 취지로 이제 답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 이제 이번 발언은 그것과는 뭐 다소 다른 뉘앙스가 예, 좀 예. 풍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대한민국 현대사를 보면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 임기와 관련된 트라우마가 사실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점을 김인석 총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네.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예. 마지막 뉴스로 이어갈게요. 직접 고른 뉴스는 뭡니까? 요즘 탈팡이란 말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들어보셨나요? 예, 들었습니다. 네. 쿠팡 탈퇴하는. 네, 네. 지금 탈퇴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던데요. 네, 네. 그래서 최근에 그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에 이제 조금씩 탈퇴가 많아지다가 뭐 김범석 의장이 국회 불출석하고 네. 그리고 또 최근에 김범석 의장 그 노동자 사망 사건에 대해서 사내 간부와 나눈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맞아요. 좀 급속도로 조금 번지는 상황인 것 예, 같습니다. 예. 요즘 탈퇴 인증 바람이 불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고객들뿐만 아니라 평소에 이제 사회적 목소리를 내놓은 연예인들이나 예. 정치권에서도 쿠팡 탈퇴를 인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배우 김우성 씨나 문성근 씨 그리고 작곡가 윤일상 씨가 이제 쿠팡을 탈퇴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김우성 씨는 새벽 배송 없어도 살만하다. 탈퇴한 모 업체는 정신 좀 차리는 게 보이면 다시 가입하려고 한다라고 말했고 문성근 씨의 경우에도 뭐 계엄도 막았는데 뭐 내깎게 뭐라고라고 하는 그 문구가 적힌 것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예. 윤일상 씨의 경우에는 직원을 소모품처럼 다루거나 노동의 존엄을 외면하는 기업이라고 쿠팡을 향해 지적하면서 불의를 목격하고도 따뜻한 방 안에서 키보드만 두드리는 일로는 세상은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뭐 이런 사회적 움직임이 뭐 쿠팡의 경영에 지금 당장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지금으로서는 사실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제 개인정보 유출 초기에 뭐 국내에서 분석하거나 특히 뭐 JP모건 같은 곳에서 이런 분석을 했었거든요. 네. 대안 없는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쿠팡에서 고객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고 뭐 한국 국민들이 뭐 개인정보 유출에 그렇게 민감한 것 같지 않다. 뭐 이런 분석을 내놨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쿠팡의 그 이후 태도를 보면은 뭐 본질은 모르겠지만 진실은 모르겠지만 네. 마치 그 분석대로 뭐 움직이는 것처럼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와 대한민국을 좀 우롱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을 면하기 힘든 행보를 보여온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김범석 의장이 청문회 불출석하는 과정에서 내놓은 뭐 워딩이라든지 또 청문회에 나오는 헤럴드 로저스 임시 대표의 답변을 보면 계속 이제 비판의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고 비슷한 시기에 고 장덕준 노동자의 사망 원인을 뭐 은폐하려던 거 아니냐 그런 정황이 담긴 예. 김범석 의장 메시지까지 공개되면서 그래서 이제 탈팡 릴레이가 이제 급속도로 좀 이어지는 모습이고 뭐 이런 탈퇴뿐만 아니라 지금 뭐 집단 소송도 이제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고요. 그래요. 집단 소송의 방식도 여러 가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도 요 사태 해결하기 위해서 TF까지 구성한 상황이어서 뭐 이루어질지는 지금으로서는 확실하진 않지만 뭐 영업 정지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사안이 조금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요. 영업 정지가 되면 또 쿠팡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예. 여러 가지를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영업 정지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세요? 사실 이제 영업 정지 자체 그 전에 이제 몇 가지 또 과정들이 뭐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뭐 등등이 있어서 과징금도 있고, 예. 뭐 이 영업 정지를 내리는 게 뭐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긴 하고 그리고 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쿠팡이 워낙 이제 그 우리가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 입장에서도 좀 많이 이제 의존해 왔던 것들이 사실이어서 그 부분들이 이제 잘 논의돼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명확한 것은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지금 개인정보 유출 사태나 노동자들에 대한 태도와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조금 경고를 하고 넘어가는 그런 절차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JP모건 보고서는 독점적지위를 갖고 있는 쿠팡에서 고객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분석은 좀 자의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우리 나라 안에 있는 평가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가요? 어떻게 보면 뭐 제3자의 객관적 시선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우리 현실을 모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만 이
변하지 않는 것은 네. 확실히 독점적 권리를 갖고 있었던 건 맞아서 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계속 이러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의심은 지워버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잘 들었습니다. 오마이뉴스 소중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